앞에 영상들을 다 보고 이제 이 영상을 보면 돼. 앞서 봤던 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올 내용들 중에서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영상으로 넣어봤고, 이제 경색증을 같이 보게 되면 경색은 동맥혈의 공급이나 정맥혈의 순환이 갑자기 장애를 받아 장기나 조직의 일부의 허혈성 괴사를 일으킨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색의 원인은 대부분의 혈전증이나 색전증이며 동맥혈이 차단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경색을 잘 일으키는 장기에는 지라, 콩팥, 허파, 심장 및 뇌 등이 있다. 그래서 이 경색증을 유발하는 인자에 보면은 이제 혈중 산소 분압이 저하됐거나 또는 정맥혈 공급의 유형에 따라 일어난다든지 또는 이제 동맥 폐쇄가 일어나는 속도 또는 저산소증에 대한 조직의 취약성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경색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색증에도 종류가 있어. 뒤에 보면은 이제 백색 경색이랑 적색 경색이 있는데 백색 경색은 말 그대로 빈혈성이야.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이제 혈소판이 혈관벽에 유착이 돼서 주로 동맥 상류부의 폐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고형 조직에서 동맥순환이 차단될 때 일시적으로 충혈이 되었다가 회백색 경색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잘 침범되는 장기는 심장, 지라, 콩팥 등이다. 그 적색경색증은 출혈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정맥의 폐쇄로 생기며 이제 혈액이 이중으로 공급되는 장기에 호발이 된다. 그래서 잘 생기는 장소는 이제 폐장이며 가끔 작은 창자에서도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폐혈성 경색이라고 나와 있어. 폐혈성 경색은 이제 경색이 있는 병소에 세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혈혈성 괴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 병소에 세균이 감염이 있었음을 뜻한다. 그 무균성 경색은 말 그대로 이제 경색 병소 내에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크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발생기 전에는 간략하게 4개가 나와 있는데 혈액량이 감소, 심박 출량이 감소, 그리고 혈액 재분포의 이상 등으로 처리돼서 순환 혈액이 충분치 못하게 된 상태가 됐을 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세포와 조직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상이 왔을 때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쇼크에도 이제 종류가 있지. 책에 보면 시민성, 저체액성, 출혈성, 폐혈성, 신경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쇼크들이지만 같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시민성 쇼크는 말 그대로 심근 자체에 이제 손상이 있을 때, 그래서 외압이라든지 혹은 유출로 폐쇄에 의한 심근 펌프 기능에 부전이 왔을 때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또는 심장이 파열됐거나 또는 부정맥 또는 심낭압전 시에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저체액성 쇼크는 말 그대로 이제 체액이 소실됐을 때, 그래서 화상이나 심한 구토, 설사 등으로 다량의 체액이 소실되거나 혈장량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때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출혈성 쇼크가 있어. 출혈성 쇼크는 말 그대로 이제 심한 출혈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폐혈성 쇼크. 폐혈성 쇼크는 이제 심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폐혈증이 수반되는 이제 그 쇼크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신경성 쇼크는 이제 마취라든지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말초 혈관이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유효 순환 혈액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크는 이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혈액량이 감소, 심박 출량의 감소, 그리고 혈액 재분포의 이상,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순환 혈액이 충분치 못한 이제 상태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쇼크는 이렇게 발생 기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원인도 다양하다고 했어. 하지만 이제 쇼크가 발생하고 나서는 이제 그에 나타나는 현상은 대체로 동일해. 그 쇼크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가 있냐고 하면 심박 출량이 감소하겠지. 그리고 혈압도 떨어지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말초혈관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제 순환혈이 말초혈관에 고이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세포나 조직의 혈액 공급이 부적절하게 이제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쇼크로 인해서는 우리 신체의 어느 장기에서나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주요한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뇌의 이제 저산소성으로 인한 뇌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심장에서는 이제 뭐 심장이 괴사가 될 수도 있고, 심내막하에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폐에서는 이제 그 쇼크폐라고 해서 그 폐포에는 심한 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부종액과 혈전 단백이 저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쇼크를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이 많은 경우에 이제 쇼크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면은 이제 소생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설명을 같이 보게 되면 발생 초기에는 이제 환자의 뇌 및 심장의 변화가 중요하며 이후에는 대사성 산증에 빠지게 되고 전해질의 장애가 오면 호흡곤란이 동반이 된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난 환자는 임상적으로 위험한 2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는 주로 콩팥의 기능 장애야. 그래서 보통 2에서 6일 사이에는 이제 핍뇨가 발생이 되고 이는 수일에서 수주 동안 지속이 된다. 그리고 이제 2단계도 이제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인 3단계가 또 있어. 그래서 3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1일에 3리터 정도의 소변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감염도 잘 된다. 그래서 쇼크는 이제 원인에 따라서 예후가 다 다른데 저혈량성 쇼크랑 신경성 쇼크는 예후가 좋아서 사망률이 10%밖에 안 돼. 하지만 심미성 쇼크는 사망률이 30에서 60, 폐혈성 쇼크는 40에서 50%의 사망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벌에 쏘인 거와 같은 이제 우리 아나필라시스 쇼크 이런 것들도 있는데 과민성 쇼크의 혈관계 반응은 이제 혈관 확장에 이에 순환 용량이 증가하고 이제 모세혈관의 투과성도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심장 그 다음에 부정맥은 너네가 또 심장 그 과목에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 선천성 심질환. 우리 선천성 심질환의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대부분이 많이들 알고 있을 거야. 이제 선천성 심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출생 시부터 있던 이제 심장의 형태학적 내지는 기능적 이상을 말하는데 이제 크게는 이제 폐쇄성 심장 기형과 단락성 심장 기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깊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책에 보면은 팔로 사징후부터 해서 심방 중격 결손, 심실 중격 결손, 방실 중격 결손, 동맥간 개존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혈류 단락이라는 말이 있어. 이 혈류 단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좌우에 흐르는 혈류 압력 차이에서 좌우 단락이나 우자 단락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래서 우자 혈류 단락인 경우에는 이제 우측 심장의 정맥혈이 좌측 심장을 통해서 전신에 공급이 돼서 소화에서 쉽게 청색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청색 증성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고 좌우 단락인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좌측 심장의 동맥혈이
우측 심장이 공급이 돼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이제 폐동맥압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혈류 단락이 좌우에서 우자로 역전이 돼서 청색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지연성 청색증성 선천성 심장질환이라고 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거는 그냥 들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좌우 단락성 심장질환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심박사이막 결손, 그리고 심실사이막 결손, 동맥간 개존, 방실사이막 결손이 해당되는 거고, 우자 단락성 심장질환에 해당되는 게 팔로사 징후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책에도 보면 출생 시부터 있던 심장의 형태학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말하며 크게 폐쇄성 심장기형과 단락성 심장질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청색증을 수반한다. 그 책에 나와 있는 팔로사징후를 먼저 보게 되면 이 팔로사징후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좌 단락성 심장질환이야. 그래서 청색증을 동반하는 우리 선천성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흔해. 그래서 이제 심실사이막 결손이 있고 이제 폐동맥 협착이 있으며 이제 대동맥은 우방으로 전이 돼서 심실중격 결선부에서 기승을 하게 돼. 그 책에 보면 이제 고위 심실중격 결손이 있고 폐동맥 협착이 있으며 대동맥의 우방전이와 우심실 비대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좌우 단락성 심장질환에 들어가는 심방사이막 결손, 같은 말로 심방중격 결손이 있어. 이것은 보면 태생기 제4주에 심방에서 막성의 구조가 심방벽에서 자라는데 이것이 난원형으로 개방된 채 완전히 막히지 않은 상태로 좌심방의 혈액이 우심방으로 계속 통하게 되면 우심은 과로에 의한 확장이 오고 허파동맥도 확장이 온다. 하지만 청색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실중격 결손. 좀 전에 청색증을 동반하는 이 선천성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팔로사징후라고 했어. 하지만 그냥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기형은 우리 여기 적혀있는 심실중격 결손, 같은 말로 심실사이막 결손이야. 그래서 얘는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기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실사이막의 결선부를 통해서 이 왼심실에서 오른심실로의 혈액이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 결손이 크게 되면 이제 단락의 양이 많아져서 이 폐순환 혈류량이 체순환 혈류량에 비해서 현저히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방실 중격 결손. 그래서 우리가 1차 공결손, 공통 방실과 심내막상 결손 이렇게 같은 말이 있는데 이 방실 중격 결손을 보면 이게 이 심방 중격 전화방위 결손과 함께 이 방실 판막의 기형이랑 심실 사이막 결손이 같이 동반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실 사이막 결손은 이 다운 증후군 환자의 30% 정도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해. 그리고 그 다음이 동맥간 개존이 있어. 이 동맥간 개존은 이제 태생기에도 이 동맥간이 생후에 다치지 않는 거야. 원래는 다쳐야 되는데 이 태생기의 동맥간이 생후에도 다치지 않는 기형이다. 그래서 대동맥이 압력이 되게 높고 폐동맥의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의 혈액이 이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박동 주기와는 관계가 없이 이제 잡음이 들리게 된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렬성 신부전이야. 이 신부전이라고 하면 이제 앞선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신체 이제 조직이 대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혈액을 이제 공급받지 못할 정도로 심장 기능이 저하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신부전의 원인은 되게 다양하지만 보통 이제 심장 근육에 우리 수축력이 감소하거나 이제 과도한 압력이라든지 양적인 부담이 심장에 부과될 때 이제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몇 개의 방으로 되어 있니 얘들아? 심장이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심장이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의 방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3개의 방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좌측 신부전 이제 혹은 우측 신부전이 따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 심장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책에도 보면 나와 있어. 신체 조직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심장 기능이 저하된 병태 생리학적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우렬성 신부전은 심근의 수축력이 감소되거나 과다한 압력이나 양적인 부담이 심장에 주어질 때 생기게 된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신부전도 이제 우측 신부전이냐 좌측 신부전이라고 나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 영상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